좀 여전히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심지어 이거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요즘 제가 이제 조중동중의 원탑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의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이거 이제 오늘 조간에 나온 건데, 오늘 조간은 다들 잘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동아일보가 사설을 냈어요. 제목이 파봐야 안다. 유전 의구심 해소 못한 액트지오 고문회견이라는 제목입니다. 쭉쭉 보면은 이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을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러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다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찾지 못해 리스크가 있고 결국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동아일보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고, 사실상 1인 자문 기업에 불과하다라는 지적,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업무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부분, 실제 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그 뉴스버스를 통해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만, 매출이 그동안 3천만 원대에 불과하다가 최근에 매출액이 70억으로 급증한 이유, 뭐 이런 것도 사실 설명이 필요한데 어제 설명에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호주 기업이 장래성이 없다고 철수한 것에 대해서 뭐 그 상황을 빅토르 아브레우가 설명하기보다는 우드사이드가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석유공사가 좀 해주든지 누군가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뭔가 여전히 논란이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두 가지 대목을 들어서 동아일보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애써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에서도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도 쭉 보면 그 기자회견 내용을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시추 사업을, 이 데이터 해석을 한 개 업체에게만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부 측, 공사 측에 들어오는 설명은 무엇이냐? 기밀 유지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이제 앞으로 장기간 동안 수천억, 조 단위가 들어갈지 모르는 세금이 들어갈 이 프로젝트인데 기밀 유지라는 것이 말이 돼요? 기밀 유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 기밀 유지 위반 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계약하고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액트지오 쪽만 기밀 유지를 달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게, 한 67개 회사에게 다 기밀 유지 달고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석은 다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기초적인 조언 아니에요? 여러 글로벌 탐사 업체를 내비두고 꼭 여기여야 하는 이유. 이게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믿어라. 묻지 마, 일단 믿어. 묻지 말고 기다려라. 묻지 마, 너 매국노야? 이제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동아일보도 경향신문도 같은 시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국민들한테는 진짜 차분하게 지켜봐자, 냉정하자, 정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거를 섣불리 흥분해서 발표한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단계별로 봤을 때 물리탐사 단계에서 데이터만 분석한 한 개 업체의 결론을 가지고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한 게 흥분을 한 거지. 근데 그걸 질문하니까 흥분하지 마. 아니야. 흥분하지 마. 니네 과도하게 흥분하지 마. 니네 뭐 우리 못 믿어? 140억 배럴 있는데 니네 못 믿는 거야? 진짜 못 믿어? 흥분하지 마. 냉정해져. 침착해. 질문하지 마. 조용히 해. 기밀 유지야. 기다려봐. 이런 식은 잘못됐다는 거죠. 산업부에 대한 참여, 국책연구원인 지질연구원에 대한 참여, 이 두 가지에 대한 참여 의문도 없이 그냥 석유공사,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거는 뭐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경향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매장량 판단 근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국회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좀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또 의문인가. 그리고 하나 더 좀 발빠르게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사설 쓴 곳이 사실 한겨레거든요. 한겨레가 요즘에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한겨레 거 설명 안 해드리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자, 목 타는 우리 아브레오님과 기자회견 당시의 사진을 함께 걸어두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제 어제 한겨레는 바로 사설을 갈겼어요.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가장 빠르게 사설을 갈긴 곳은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납득이 잘 안 가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이상한 발표 방식 탓에 제기된 여러 의문, 액트지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될 부분은 정부가 설명하고 대통령실이 설명하고, 그죠? 석유공사가 과정 전반에서 주도 면밀한 어떤 검증 절차를 겪었으니 의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오히려 정부 쪽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야. 전문가들의 일이죠. 전문가들. 다만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한 의심, 정부는 왜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 여기서 탐사 결과는 시추를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을 고리로 해서 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탐사 시추 승인에 결정적으로 의문이 일게한 것은 우드사이드가 그만두고 나간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액트지오가 새롭게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근거가 된 탐사 자료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다른 업체에 맡겨서, 기업에 맡겨서 사업성을 교차 검증해보자. 요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았잖아요. 봐봐. 에너지 자원의 95%가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대규모 에너지 자원 개발에 성공한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원 외교, 자원 개발에 대한 실패 사례가 이미 많지 않느냐.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무려 18조 원인가의 그 사기를 당한, 뭐 하베스트를 포함한 자원 외교 관련해서 우리 공사가 18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데이터도 있고요. 뭐 여긴 1조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피해 금액은 더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 이 유전과 관련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전 개발이 실패했던 사례도 있었고, 그때 또 국민들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이 한겨레의 시각이 틀리지 않죠. 저와 의견이 아주 동일한 시각이었습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까지 오늘 조간 사설에는 역시 걱정된다.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액트지오의 회견을 보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된다. 오전에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셨어요? 이슈버스 제가 출연하는 방송 보셨어요? 거기 방송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컨설팅 메뉴가 이제 급조됐다라는 보도였거든요. 요거는 많이 이제 알려지지가 않아서 내가 조금 서운해. 조금 서운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뉴스버스의 단독 기사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 6일에 홈페이지가 닫혀 있었던 거야. 뉴스버스가 가장 먼저 1인 기업이라고 때렸고, 홈페이지에는 원래 교육, 컨설팅, 교육과 그리고 탐사 분석, 탐사 시추, 요런 거에 대한 탐사 시추 분석에 대한 주업, 부업이 달려있다가 컨설팅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액트지오라는 회사 홈페이지에는. 근데 뉴스버스의 이상현 개건특파원이 이 석유공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홈페이지나 여러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홈페이지가 6일에
6월 6일 현충일 날에 다시 오픈이 됩니다. 근데 이전 홈페이지에는 없었던 이런 컨설팅 메뉴가 맨 앞에 내세워서 떡하니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한국 언론의 지적을 의식한 듯이 걸어놓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홈페이지 자체가 닫혀 있었거든요. 예, 닫혀 있어서 이 컨설팅 메뉴 페이지는 이게 다 앞에만 걸어놓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또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니까 기자회견 전에 이거 급조한 거 아니냐, 요 대목을 이제 단독 보도로 내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맞냐, 이 유망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뭐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대우와 함께 다른 지역 미얀마 광구 사업에 대해서도 한정이 있는데 여긴 심지어 1,000억 원이 넘는 처참한 실패를 맛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 회사, 우리 기업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와 함께 일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실패를 이미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에서 뭔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시사인의 단독 보도나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를 어제 유심히 봤고 이 내용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들여다봤는데 전혀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회사의 매출이 왜 그따구였냐, 그죠? 그리고 회사의 규모나 회사의 그 영입된 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영입 시기, 그리고 이 르네 종크 박사는 영국의 법인을 두고 있는데 이분이 영입된 시기가 지난 5월 31일, 지난 해가 아니고 얼마 전 5월 31일에 영입이 됐고, 더불어서 이분은 원래 액트지오 고문이라고 쓰지만 대표였거든요. 근데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사실상 고문의 성격으로 지금 맡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수상한 부분이고요. 영국의 법인을 만들었는데 1파운드짜리 1,750원 주고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 대목도 르네 종크 박사가 있는 영국 법인은 1,750원짜리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보니까 회사 주소가 르네 종크 박사의 자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유망성 평가에 참여했던 사업을 실패하거나 그리고 이 회사에게만 단독으로 컨설팅을 맡겼던 석유공사의 선택이나 정부의 선택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왜 세세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석유공사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6개는 빠꾸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빠꾸 맞은 내용 중에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자문단 회의에서에 내린 자문단 회의의 결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야 이거 좀 사업성이 없다, 채산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내가 보기엔 이거 실패 가능성이 너무 크다, 위험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석유공사의 작년 11월과 12월의 자문회의록, 요거를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석유공사가 공개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억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소위 억가의 영역이 아니에요. 뭐 이제 다른 그 유튜버, 저희 채널에 들어오실 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유튜브들을 제가 보니까 이거를 뭐 좌파들이나 좌파 성향 언론이나 좌파들이나 이 대한민국 성장하는 걸 반대하지 재뿌리고 싶냐 막 이런 식의 접근인데, 그게 바로 감정적 대응이고 누가 더 차분한지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의혹 보도를 시사인하고 뉴스버스하고 여러 매체들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걸 고리로 해서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아니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면 응당 석유공사가 정보 공개도 해주고 국회가 빨리 질의를 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은 저는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웃긴 거는
대통령이 첫날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석유주, 채굴주, 시추주 이런 관련 종목들의 주식의 등락이 너무 컸어요. 대통령이 첫날 발표하고 나서는 막 굉장히 막 상한가 뛴 종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쭉 보셨습니까? 화수목금, 증권시장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수목금의 증권시장이나 이쪽 경제지를 좀 두루두루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루 반짝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자회견 당일에는 다 우리가 VI라고 하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우리 증권시장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가 있는데 10% 이상 갑작스럽게 떨어지거나 막 이래버리면 15% 이상 빠지거나 급하게 빠지면 그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개가 나왔고 심지어 그 조치 이후에도 더 빠졌거나 아니면 약간 조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대폭 8%에서 10%가량 다 빠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이 주로 자금을 빼내서 이 종목에서 매도를 걸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한국 시장에서 이 동해 광구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사업성,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는 이득을 볼 게 없다라고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싫어서 자금을 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증권쟁이들이나 어쨌든 이 경제에 일가견이 있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금을 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불확실성이에요. 한반도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성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로 자금을 빼거나 이탈시키는데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던 당일에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했다면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막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오고 야 여기에 카타르를 능가할 만한 140억 배럴의 유전이 있다. 다 너도 나도 달려들어가지고 투자해야지. 근데 투자하지 않잖아.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증권가에선 판단이 끝났다. 지금 시기엔 판단이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유망성이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당연히 더 들어오겠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으로는 이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시키기에는 마음을 안도감을 갖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모두 다 빠진 거죠. 그리고 이미 S&P가 이 한국의 동해 광구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려줬고 다른 인접 국가에서도 한국의 이런 동해 광구 사업에 여전히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뭐 김종욱 교수나 뭐 저랑 가까운 김종욱 교수나 저기 김종대 의원이 말씀해 주신 건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확실하고 전도 유망한 사업이고 거의 가능성이 99.9%에 해당된다라는 빛을 보는 사업이라면 이게 외교 문제로도 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움찔거려야 되는데 다른 인접 국가가 너무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김종욱 교수님이나 김종대 의원님이나 국방 외교 안보에는 빠꾸미들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외교 안보 관련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사업이고 될 만한 사업이었으면 러시아, 일본, 중국 막 다 들썩일 거다. 근데 너무 조용하지 않냐.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감이라는 게 있는데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이 영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그 경제 전문지들, 국제 경제 전문지들을 봤는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나 여러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외신들에서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목받을 만한 외신의 보도가 사실 없었거든요. 걱정하고 우려하거나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기사 정도만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걸 직접 발표했다. 근데 possibility라는 가능성이라는 potential, possibility라는 것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증권시장도 하루 반짝이었다 정도로만 보도를 하지 그 이외의 보도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제 22대 국회가 정비가 되면 뭐 지금 상임위원장 때문에 상임위 구성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따라 일정에 맞춰 국회의장의 발빠른 지시로 상임위를 민주당 주도로 구성하시든 뭘 구성하시든 빨리 상임위를 열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빨리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전 봐요.